지나가는 뭐 강아지, 개, 소 뭐 이런 애들 빼놓고 다 알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 나한테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비밀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내가 그 친구한테 줬던 호감도는 안녕하세요. 심리학 꿀팁 방향입니다. 제 예전 에피소드들에서 호감을 얻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또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는 그런 그런 대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거는 자기계시라는 이론인데요. 이 자기계시라는 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상대방에게 나의 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행위, 요걸 말해요. 그 미국 대통령 링컨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링컨은 본인이 로그하우스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로그하우스라는 거는 통나무집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급저택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런 통나무집에서 자랐다. 나는 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유복하게 자라지 않았다. 요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 로그하우스에 살았다는 거를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강조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저도 어릴 때 위인전 같은 걸 읽으면, 그 링컨 위인전 같은 걸 읽으면은 거기에 꼭 통나무집이 있었어요. 로그하우스가 나왔어요. 이 사파로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때는 어릴 때니까 이제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자기 계시를 통한 자기 어필을 하는 거였구나. 요거를 이제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으면 위인전에까지 그 사파가 들어가나,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링컨이 통나무집에서 자기가 자랐다, 요거를 계속 어필하는 거는 뭐 본인이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대중을 대상으로 자기 계시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서민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어린 시절에 어렵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미국의 서민 여러분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통나무집을 자꾸 강조를 했던 겁니다. 물론 자기 계시가 뭐 만능적인 스킬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안면 정도 튼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심각한 고민이나 뭐 비밀 이야기 이런 거를 털어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나한테 호감을 가진다기보다는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시는 한꺼번에 확 하기보다는 조금씩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자기 계시가 더 효과적으로 먹혀 들어갈까요? 우리가 자기 계시를 활용하려면, 실생활에서 활용을 하려면 요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콜린스랑 밀러라는 형님들이 요 자기 계시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어요. 그 형님들이 밝혀낸 연구 결과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처음 알았을 때의 자기 계시와 호감의 관계는 그렇게 큰 관계는 없지만 관계가 오래되어 감에 따라서 자기 계시와 호감의 관계도가 높아진다. 방금 말씀드렸었죠. 그냥 안면 정도 튼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심각한 고민 얘기, 뭐 내 심각한 치부,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은 나한테 호감을 갖기보다는 뭐야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얘기해, 이런 반응을 보일 확률이 더 크죠. 그런데 내가 상대방과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은 이 자기 계시의 효과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이런 경험은 대부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으로 누구 친구를 사귀면 맨 처음에는 뭐 비밀 얘기 같은 거 별로 안 하죠. 그런데 누구를 이제 뭐 A랑 B랑 뭐 우리 같이 조금씩 친해졌어, 어떤 계기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조금 비밀 얘기, 서로만 아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좀 친해지죠. 요런 게 자기 계시의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는 호감도와 자기 계시의 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다. 하지만 여성들 간의 관계에서는 자기 계시와 호감도가 조금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애에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구 결과에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옛날에 여자친구 만나고 연애하고 막 이럴 때 여자친구가,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뭐 자기의 비밀 얘기, 자기의 치부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얘가 나를 굉장히 믿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까지 해줄 수 있구나 나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이 여자친구가 더 좋아졌었거든요. 신뢰감도 더 생기고.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뭐지? 이게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심리학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경향성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물론 심리학도 과학이죠. 그런데 수학이나 뭐 물리학 이런 것처럼 답이 딱 나오는 그런 학문은 아니에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답이 딱 떨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의 경우는 어떻냐면은 1 더하기 1은 2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 그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결과, 2라는 행동을 보여준다. 이런 경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1이 될 수는 없고 3이 절대 될 수 없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1 더하기 1은 2, 무조건 2. 이거는 변함이 없어. 그런데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1 더하기 1은 2, 보통 2. 근데 1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어. 이거는 내가 뭐 100%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어. 요런 느낌인 거예요. 와, 나 정말 쉽게 설명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가 2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2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이 콜린스랑 밀러 형님들의 연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연구를 직접 해가지고 더 신뢰도랑 타당도가 높은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연구 결과는 내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틀렸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반박을 하고 증명을 해내야지 그냥 저처럼 나는 내가 내 경험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데?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더 신뢰도랑 타당도가 높은 연구 결과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근데 그냥 저는 그랬다고요. 참고하시라고요. 세 번째, 자기 게시를 하는 상대방이 많은 경우보다 적은 경우에 더 큰 호감도를 얻는다. 이건 나에게만 마음을 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친구가 이건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데 막 요렇게 저한테 어떤 비밀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나는 좀 감동을 먹죠. 아, 얘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한테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지나가는 뭐 강아지, 개, 소 뭐 이런 애들 빼놓고 다 알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 나한테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비밀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내가 그 친구한테 줬던 호감도는 다시 내가 뺏어갑니다. 없어지죠, 호감도가. 뭐야, 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죠. 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김상실 말고도 친구가 몇 명 더 있어요. 잘생기고 인기도 많은 형이 하나 있어요, 주위에, 친구에. 옛날에 모델 해가지고 아직도 네이버 치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내 눈에는 별로 안 잘생겼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생겼대. 막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아. 아까 말씀드렸죠? 내 혼자만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게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남들한테 다 되게 친절해요. 저는 인기가 없어서 별로 안 친절하긴 한데 뭐 아무튼 그런데 나는 이게 기분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면 엔간에서는 본인의 본 모습을 오픈하지를 않거든요. 이 사람이 친하다고 데려오는 친구들한테도 이 사람은 되게 친절해. 근데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친하니까 나한테는 본 모습을 그냥 오픈해버린 거야. 뭐 악마 같은, 이거 얘기해도 되나? 뭐 그런 모습을 나한테 다 오픈을 해준 거예요. 이게 나를 친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랑 호구로 봐서 그런 거랑 다른 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무튼 요런 태도도 자기 계시의 일부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형을 좀 좋아해요. 제 굉장히 친한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형이랑 몇 번 싸운 적이 있어요. 김상씨랑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거든요. 김상씨는 되게 성격이 유해요. 근데 그 형도 조금 성격이 불같고 나도 조금 불같은 거야. 그러면 가끔 싸우지. 그런데 화해를 할 때마다 이 형은 뭔가 평소에도 그렇지만 자기의 그런 본인의 되게 민감하거나 나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화해를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나는 뭔가 마음이 되게 사르르 녹는 거야. 그냥 어떤 조금 서운했던 감정 같은 게 다 없어져요. 본인의 그런 감정을 다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해버리니까. 그리고 자기의 진짜 친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자친구한테도 얘기 못할 거를 저한테 되게 많이 얘기해줘요. 내가 이런 비밀 알아도 되나? 부담스럽다. 이럴 정도로 자기 계시가 굉장히 저한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우리가 가끔 갈등이 있더라도 항상 좀 좋아하는 그런 감정을 유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폭넓은 화제보다 내면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자기 계시의 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만을 얘기하기보다는, 팩트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팩트에 내 감정을 얹어서 자기 계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 약을 복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조금 충격적인 비밀이죠. 아무한테나 얘기 못 하잖아요, 이런 거를. 내가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야. 아무튼 내가 다이어트 약을 복용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나 그냥 다이어트 약 복용했다? 이렇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과
나 다이어트 약 복용했는데 막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랑 이 두 번째가 더 효과적인 자기 계시라는 그런 이야기죠. 다섯 번째는 콜린스랑 밀러 형님들이 말한 건 아닌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본인의 결점을 이야기할수록 더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너무 큰 치명적인 결점은 자제해야 돼요. 그런데 내 결점을 오픈한다는 거, 내 결점을 이야기해준다는 거는 내가 상대방을 그만큼 믿고 있다. 요거를 표현해주는 간접적인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듣고 싫어할 만한 상대방은 거의 없기는 하겠죠. 그래서 내 결점을 오픈하는 게 자기 계시에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호감을 얻는 고백, 자기 계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자기 계시는 다른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는 것 외에도 본인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 고민을 남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어떤 해결책이 딱히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떤 상황이고 이런 거를 친구나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에서 그런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해결책이 아직 나오기 전이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런 거를 심리 상담 선생님한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어떤 어려움의 증상이나 좀 심리상의 증상이나 이런 게 완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맞아, 그렇지, 맞아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됩니다. 이렇게 자기 고민을 다른 사람한테 털어놓음으로써 마음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편안해지는 그런 현상을 카타르시스 효과라고 합니다. 이 카타르시스 효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심리상담에서 많이 쓰이는 이론인데 이야기하자면 지금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또 길어지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자기 계시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들 해보시고 활용해보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나도 궁금하니까 좀 알려줘. 아무도 지금까지 해봤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나한테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주더라고. 나 좀 근데 만약에 누가 나한테 내가 방향씨가 요거 해줘서 제가 진짜 실제로 활용해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 진짜 너무 뿌듯할 것 같아. 유튜브 하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가끔 해주시잖아요. 그럼 전 되게 뿌듯해요, 사실. 사실 지금 광고 수익이 나봤자 얼마나 나겠어. 그런데 계속 하는 거는 제 스스로의 공부를 위한 것도 있고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데 스스로의 뿌듯함 이런 거를 느끼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요즘에 마무리 시간만 되면 말이 되게 길어지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장 선생님병 이런 게 걸렸나 봐. 아무튼 다음 시간에 또 뵙고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